이거 양철 조각 이거 걸쳐가지고 사람이 씻을 데도 없고 공공 화장실 수도 시설로 되어 있지도 않고 옆에는 시골 농촌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모습을 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시대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때 이승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되냐, 미국에 원조를 달라고 했습니다. 원조. 이 미국의 밀가루 원조가 한 모습인데요. 연간 1950년대 30억 불, 지금 3조입니다. 지금 3조를 우리나라에 투입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조, 예산 6조였습니다. 6조였는데 50%의 우리나라 돈을 지급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실 알고 있나요? 근데 미국 나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놈들 뭐 하는 놈들이에요? 네? 이런 놈들이 아직까지도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1961년이면은 내가 1959년생이니까 내가 3살 때면 3살 때도 17억 4,300만 불을 미국에서 원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4.19가 왜 일어났느냐? 4.19가 미국이 4.19가 이승만이 제거를 시킨 거예요. 왜 제거시켰느냐? 계속 원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원조를 받는 사람이 사정해야 돼요? 큰 소리 쳐야 돼요? 사정해야지. 사정해야 되잖아. 이승만 그게 아니야. 야, 너 빨리 보내. 막 해가 안 되면 선교사를 통해서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엘리트니까. 미국에서 프린스턴 나왔죠. 하버드 석사 받았죠. 또 프린스턴에 박사 받았죠. 이 당시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원조를 받아갖고 이제 보니까 농지를 갖다가 전부 다 지주들이 95%를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심지어 고정 임금이 2만 평을 갖다가 땅을 갖다 가지고 경작을 갖다가 소장농에게 줬습니다. 이 나라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지가 정권이라는 거지. 지가 정권.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배당해 준다는 약속의 그 채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역사적인 농지 개혁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막 석수라 그 피리를 손을 대고 불어대더라. 왜냐면 농지 개혁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와서 피리를 불더라 이런 뜻이라. 농지 개혁을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15만 후에 분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땅을. 그럼 보면은 전 농가의 3분의 2가 혜택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만큼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독재자를 몰아 끌어내갖고 저 미국을 하야 망명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뒷배가 누구예요?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이 그랬다니 그게 아니에요. 좌파들을 선동하게 만들어서 미국에서 원조를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농지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걸 뭘로 했느냐. 미국 원조 받는 도도로 이걸 짓는 거예요. 인천 인하대학교 지었죠. 인천제철 지었죠. 그 다음에 진해 비료공장 지었죠. 그래서 이거 대한중공업이라는 이것도 당시 경제 공인프라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다. 돈만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승만이한테 미군 있는 정보관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결국은 이승만을 하야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막 데모를 하고 4.19 데모하는 거고. 여기 이승만 동상이 있는 거 아셨어요? 또 이승만 동상. 이승만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동상.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끌어내려 이어보세요. 깨부셔가지고 저기 쇠로 된 건데 깨부실 거예요. 동판으로 된 건데 깨부셔가지고 그림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좀. 그래가지고 이거 모습을 보고 이승만이 하야한 거예요. 알았다.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원조가 없으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4.19가 일어나고 이승만이 가야 하니까 이제 5.16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박정희 장군이 이제 여기 딱 5.16 혁명을 일으켰어요. 도저히 보다 못하니까 좌우로 싸움만 해야 되고 도저히 이거는 총칼 아니면은 이걸 갖다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16 혁명군이 박정희가 임시 의장이 되고 해가지고 전 시내를 장악하고 대부분들 전부 다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게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만큼 경제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 당별 태우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라의 동백은 도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도로. 우리나라 이전에 그 김진아 선비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더니 아니 그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신선한 생선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도로가 말이지 굉장히 넓은 도로가 바다에서 육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인프라는 도로가 동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나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할 때 김대중이와 김영삼이 어떻게 했어요? 도로에 들어가 방해하고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걸 했어. 이걸 하자마자 자동차 공장에 들어서게 되죠. 이제 이 옆에 보면 포니원이라고 아세요? 포니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제일 처음에 만드는 차인데 포니를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아니 우리나라 웬만한 돈이 있는 사람 차를 산단 말이에요. 돈이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차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주에 돈이 자꾸 쓰이지는 거죠. 이게 경제가 자꾸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77년에 100억 불 수출 100억 불 달성했습니다. 무역 곡절 끝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6명, 9명이나 바뀌었네. 근데 김영삼이 뺐어. 왜 김영삼 그 새끼는 역적이야. 왜냐하면 이 새끼가 지방자치 그 제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그 구청장 선거하는 건 김영삼이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실을 만든 거예요. 그 우리는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자가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농 정치, 사상을 갖다가 전환시키고 주민들을 희롱시키고 그는 기반과 술수 속임수로다가 잡는 정권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 10년도 안 돼서 다 망해요. 문재인은 5년 안 돼서 다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그것도 수습한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그다음에 노태우가 평화적으로 정권 국민이 스스로 본인 아니에요. 자기 본인이지만 평화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11.6 선언을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이 되고 이제 김영삼이가 이전에도 불구하고 뺐어요. 그다음에 박근혜가 박근혜는 사실 역고 싶지가 않았어요. 대통령이 났잖아. 근데 윤석열이가 됐죠. 윤석열은 잘 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밑에 참모들이 개판이에요. 지금쯤 되면 청와대 지금 비서실장부터 다 가르쳐야 돼요. 이놈들이 인사수석이 그 인사 결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인사개혁관이라는 놈이 발령을 안 내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대통령실에 가서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심란하게 우리가 따졌다고요. 인사수석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지나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주는 3대 악질 가문이 이제 알죠?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뭐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우리가 진짜 말을 할 수 있는 폐악질 그런 악질들입니다. 이놈들을 위해서 북한 수용소에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이게 모덕 수용소예요. 모덕 수용소. 근데 여기는 또 우리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진을 찍어가고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이제 그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이 사상범들을 가둬놨는데 빵 한 조각하고 그 섭 한 모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 북한도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자유말을 하지 않고 만일 지방 주민자치회가 돼가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볼 것도 없는 거야. 가두지도 않아. 그냥 바로 죽창으로 다 찔러 죽여요. 총알 아깝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 조금 이게 깨어났지만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 전혀 몰라요. 왜 경기가 안 좋고 왜 우리가 좀 어렵게 사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보면 이거는 또 상류층들은 이렇게 잘 처먹고 잘 살고 저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같은 또래 여성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요. 뭐 저렇게 다들 저렇게 살아 먹지도 못해요. 이게 북한의 민낯입니다. 북한의 민낯. 여기 보면은 뭐 또 상주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에 와서 마음껏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 빈민들은 보면은 나무를 갖다 주워가지고 가스나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무 주워 갖고 뷔페 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게 지금 뭐 몇 년 오래전 얘기가 아니 지금도 그렇다고요. 이런 북한 정권 똥구멍을 빨는 놈의 새끼들이 어느 놈들이에요? 바로 요놈의 새끼들 아닙니까? 요놈의 새끼들. 요놈의 새끼들. 1대 간첩 김대중, 2대 간첩 노무현, 3대 간첩 문재인이. 요 세놈들이 빨갱이 원조입니다. 원조. 그러나 옆에 있는 놈들 요놈들은 이제 전대협 의장을 1대부터 6대까지 한 놈이에요. 이인영이. 그 다음에 오정식이, 임종석이, 문갑석이, 김종식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왔는데 태재훈이라고 있어요. 태재훈이. 이놈들이 하면서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얘네들 왜 그런지 몰라요. 이놈이 그 통일부 장관할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아니 북한 우린 통일부에서 발간되는 달력에다가 김일성이 생일을 갖다 음력 3월 15일을 적어온 거예요. 맞아요.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결말은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저거 장인 저거 만들어 전부 다 빨갱이입니다. 이놈. 맞아요. 내 형 빨갱이해도 괜찮아요. 네. 또 오영식이 요놈이 코레일 사장을 했어요. 코레일. 그 누구 문재인 정권 때 코레일 초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강북에 여기 근래 강북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진을 쳤어요. 아이고. 근데 나도 그때 사실 사정적으로 몰라가지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거운동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수요일 있는 사람들 오영식이한테 다 소개를 다 시켜줬다고. 그럼 나서 보니까 천준호가 국회의원이 돼서 천준호. 천준호는 내가 형님하고 하는 사람의 처남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 임종석이는 지금 엄청난 빨갱이 중에 빨갱이. 이놈들이 북한에 다 애 하나씩 다 있어요. 맞아요. 다 있어요. 이쁘게 다 갔다 왔거든요. 여자를 아가씨들을 딱 생리 끝나고 배란기 딱 3일 동안에 준비된 아가씨들이 지금 한 300명이 넘는다. 언제든지 남자가 가면은 우리나라 목사들 이복에 갔다 100% 아들 있어요. 아들. 이놈들이 그 똥구멍 빨아 처먹고 지금 와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죠. 대통령 비서실장 하죠. 코레일 공기업 사장을 해쳐먹죠. 지금 현재 송갑석이 이놈은 국회의원이에요. 다 이렇게 우리나라 피를 빨아 처먹고 있으면서 김일성이 똥구멍 빨고 있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 똥구멍 빨고 있어요 지금.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빨갱이들. 내 이거 내일 뭐 이놈들이 빨갱이 나 고소하라 이거야 자식들아. 니들 빨갱이 뭐냐 이거야. 그 빨갱이 중 제일 또 숭악한 놈이 한 놈 있어요. 여기 이재명이라고 있는데 요 놈은 실제로 민주운동 하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알았어요. 이런 뭐 했느냐면은 그 성남시내 깡패들 지 조카 깡패거든. 깡패들 싸움에가 들어가면 그 벨론 해가지고 돈 뜯어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남시 그 이대엽 시장할 때 비서실장 하던 그 안상무라는 사람이 내 선배가 하나 있어. 이 사람 비서실장 할 때 아니 어떤 놈이 25살 본 놈이 행사가 있으면 앞에 나가고 옛날에는 단상이 이렇게 평으로 안 하고 위에 상석이 다 있었잖아.
상석에 딱 올라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너 뭐야? 나 그럼 안 나간대. 딱 버티네. 나가 임마. 그러면 안 나간대. 그냥 억지로 밀려 그 앞에 앉아 있다가 행사 딱 끝나면 마이크를 빼앗아고 안녕하십니까 나 이재명입니다. 변호사 이재명입니다. 아이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엽 시장이 저 새끼 앞으로 절대 임마 이거 못 나타나게 하라. 그래 신상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네 이제 안상무가 안동 사람이고 얘도 안동이라고 하니까 안상무가 안동 그저 면사무소에다 항의를 딱 해보니까 얘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전라남도 완도 사람이래요. 완도. 그 다음에 완도에서 이사를 광주로 와서 자기 아버지를 낳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했냐면은 광주에서 소를 갖다가 끌고 와 마장동에 와서 도살을 해가지고 그런데 소를 판 값을 가지고 갖다 주고 이 심부름을 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노름을 해가 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도망을 한 번 더 했대. 한 번 더 해가지고 그 도망을 안동으로 들어간 거야. 안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안동에 가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형제들을 다 낳았어요. 낳고 나서 아니 돈도 없고 또 거기서 맨날 결혼하면 이거 노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번일 딱 썼는 게 담배를 갖다 옛날에 그 전매청에다가 납품을 했어요. 담배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갖다 삼계마을이 이제 담배 농사를 지어갖고 이재명이 아버지한테 줘가지고 돈을 받아오라고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저 서울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서 지금 성남에서 그 아이들을 키웠는데 성남이 오직 험한 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의혹받고 있는 제목이 지금 수사 중인 거 백현동, 대장동, 위례, 성남, FC 그 다음에 그 상가물 대북 선거 뭐 이거 변호사비 내가 선거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북한 지령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북한 지령.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를 갖다 저렇게 세울 때는 문재인이 꼼짝 못하고 세우는 그 이유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을 것이다. 그치. 지금 밝혀졌잖아요. 태국 송금 300만 불. 이재명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리발 내고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오리발 내면서 틀릴 거 아니에요. 이놈이 지금 그 비서장이 임종석이에요. 빨갱이 대장. 이래 남북경제 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에요. 현재 이 자리 내놓지도 않아. 여기 연간 4조 원이 예산이. 이 4조 원은 어디 쓰는지 한 번도 정보 공개를 안 해. 공개 안 해. 예산 공개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아까 우리가 민병우이가 이야기했지만은 정권은 잡았지만은 우리가 정권 행세를 못 하고 있어요. 도처에 전부 다 빨갱이들 갖다 꼽아놔가지고 보석권은 지금 완전 버려야 생겼어요.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정관도 바꿔버리고 말이지. 이사들 전부 다 제대로 앞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나갈 놈이 최중호라는 놈이 나갈 포스코 회장이 또 지가 지금 임원을 다 임명을 시켜놨어. 그래서 이걸 제재할 것 같으면 이제 2월 16일 날 주주총회를 해요. 주주총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들이 이제 제재하면 돼. 돈 마시기 주면 돼. 그럼 어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리인영 동지도 마찬가지. 리인영이라는 새끼가 아주 빨개. 충북 청주놈이야. 청주. 전부 청주가 고장이에요. 이런 빨갱이 청주 원래 빨갱이들 많아요. 그 계산 그쪽에도 빨갱이. 그러니까 원래 그이가 산악지 방이다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박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지. 송디산 그쪽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이놈이 문정근대 통일정부 해가지고 그 3월 15일 김일성이 생일을 갖다 적어연 놈이야. 근데 요놈들이 북한에다가 똥구멍 빨면서 돈을 갖다 줘가지고 만든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핵이 핵. 근데 핵을 쓸 수 없습니다. 어떤 국가도 핵을 쓸 수가 없어요. 핵을 쓰면은 그 나라 자체가 저도 완전 끝난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통 핵이 16톤에서 뭐 20톤, 30톤 이렇게 되는 핵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 방 때려버리면은 서울시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500kg 정도 돼요. 이 전술핵이라는 거예요. 전술핵이고 전력핵이 있어요. 전술핵은 뭐냐 하면은 소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적게 가기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 하나 때려가지고 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핵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좀 김대중이가 당시에 그 4조를 갖다 이북에다 갖다 줬고요. 그래서 핵 만들면 어떡하냐. 내가 책임진다 이랬어요. 김대중이가. 김대중이 죽었는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무현 김대중이가 독도 해리 영해리를 갖다가 일본에다 그 양보 다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의 NLL을 갖다 완전 해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가가지고 했는데 여기 넘어오면은 자살을 갖다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 주민자치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한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마을 운동을 하느냐? 이거는 주민자치법, 이건 공산화법입니다. 인민위원회를 표방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법 이대로 할 것 같으면 보이죠? 이게 이제 주민자치법에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 주체 자체는 주체 사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이 주인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주체는 주민이 아니에요. 주체는 이게 이제 위원회 자체가 인민위원회 아까 가만히 말아가지고 톱으로 썰어 주겠다 그랬죠. 아까 6.25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알로 아까우니까. 여기도 다 죽을 사람들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게 하면 살기로 우리가 자유마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좌파들은 왜 이런 짓을 하면 인구수가 부족해요. 좌파는 아무리 날고 기고 우리나라 40%를 넘어가질 않아요. 부정선거하고 이긴 것이지 얘네들이 선거 결과로 이긴 본 적은 없어요. 지난 4.15 총선, 3.9 지방선거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부정선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외국인을 갖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 교포, 그 다음에 무슬림들, 해외에서도 무슬림들, 그 다음에 고등학생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 그 맨 하부 조직을 갖다가 공산화 시켜가지고 어떤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을 탈취할 목적을 두고 애들이 그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민자치의 그 목적은 국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자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주민자치의 목적은 말이지 그 지역 주체가 꼭 돼야 되는데 보면 거주자가 아닌 그 지역 직장인 학교 정교조, 학교 정교조를 갖다 포함한 정교조 교사들, 이거는 빨갱이 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직장인들, 그건 공무원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까지 부여해주고 결국은 그 간첩이 목적하는 그 모든 북한 지령을 받고 암작하는 간첩 조직에 투입하기가 국가 정복을 하는 결론이, 이놈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그 정복이 결론입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어마어마한 것은 주민자치에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에는. 근데 이 주민자치의 사무국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서 저 사람을 공무원 사무국으로 시키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도 칠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정가자, 그 다음에 중국 교포, 우리나라에 기화한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붙을 데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지네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 이것은 사실이지 못하고 내년 선거 4월 8일이죠. 4월 8일에 선거 국회의원 총선에서 200석을 갖다가 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것 같아도 200석 아니라 190석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 190석만 해도 권력을 딛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 4.15 부정선거를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해요. 이놈들 국회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사는 경찰을 해방하고 검사를 해방하고 이러니까. 그 권력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알고 있으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 청구 2021년 1월 19일 날 성북갑에 김영배라는 빨갱이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빨갱이 그놈이 18명을 동원해가지고 주민자치의 기본법을 갖다가 개정을 한 이 법안인데, 이 법안에 보면은 예산이 있잖아요. 1년에 1조 8천억이 넘어요. 1조 8,487억을 갖다가 주는 걸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럼 5년만 하면 이게 1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년만 해놔놓고 계속 한 번 정도는 계속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조직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놈들은 돈 받고 운동하고 주민자치 하는데 우리는 돈 안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위력이 있겠어요? 돈 안 받는 곳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돈 안 주면 안 모여요. 왜냐면 우리가 국가 지원을 받을 것 우리는 이제 다음에 쟤네들 예산을 우리가 받아 넘기면 돼요. 나중에 이제 주민자치 자유마을이 활성화되고 정권을 잡으면은 그러면 그때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이거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존립위원회는 간첩은 말이지,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기관 국회에 다 들어가 있어. 국회의원 현역 국회 100명이 전부 다 빨갱이에요. 지금 이정희뿐 아니라 저 밑에 지금 원내대표하는 박홍건이 다 이놈들 김태현이 전부 다 아로 출신들이에요. 아로 성남의 이석기 팀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그런 세력들이 지금 아로가 뒤에 전부 다 지하에 조직화돼가지고 우리나라 노조를 가지고 있어. 노조 민노총에 전부 다 이석기 양경석이라는 노조 민노총 위원장 그놈이 이석기 바로 후배 아로 조직 완전 빨갱이에요. 완전 빨갱이. 북한 지령을 바로 받는다고요. 사법부 정정당에서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빨갱이거든. 그 재판도 안 하고 있잖아. 이 문재인이 정권에서 지네들 유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절대로 재판을 안 하고 그 판사 임기 인사이동 기간이 있는데도 그 사람 그대로 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갖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다 무너지고 18개 중앙부처도 간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첩을 소탕하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 힘으로 장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마을의 본 취지입니다. 최고 권력기관은 어디냐?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입니다. 이 두 개 기관이 선출직이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을 자를 수도 있고 공무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200석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만 이 나라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200석은 우리나라 운명을 갖다가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내가 띄워 올려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교육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고 요거를 이제 띄워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마을인 말이에 자유마을 이 목적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국민을 살리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폐악질과 폭력과 사이버 공격 모든 범죄라는 문제를 짚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갖다가 해커를 통해 가지고 빼가는 돈이 엄청나답니다. 엄청나다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쌍방울 하고 가상화폐로 전환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북한을 주는 것도 보낸 거 외에.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를 갖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유마을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 분들입니다. 이 나라를 독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산주의로 독립하는 겁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소리 없는 전쟁.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누가 버스를 타고 와도 저거 뭐고 자유마을에도 지금 뭐고 그 사람들이 아는 순간 이게 이제 엄청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한 달 정도만 하고 이제는 진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골목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정광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자유를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미국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 놓고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베트남이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고 필리핀은 그렇게 잘 살고 태국이 그렇게 잘 살았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못 삽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재들도 많고 새로운 지도자를 제대로 세워서 우리가 절대로 기죽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자유마을 가입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말 몇 마디 하고 이제 그만둘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거기다 가가호 방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는 안 돼요. 집을 문을 두드려 가지고 다 해야 돼요. 빌라까지 가능해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아예 들어가는 문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지금 옛날 짓는 거는 아니지만 요즘 짓는 거는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이나 부동산이나 이발소, 식당 같은데 그 주변에 가가지고 저 아파트 사람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식당하고 단톡방을 개설하게 만들어요. 단톡방을 개설해서 SNS를 통해가지고 나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 들어가고 그 사람들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오르는 느낌이가 보인대. 이러면 거기다 길을 송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예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12억에 거래가 됐다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때 야 지금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집값을 올리고 세금을 다 떼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정권을 제대로 선거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앞으로 좌파가 노력이 뭐다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설치할 때는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 나오잖아요. 재래시장 아니면 마트 큰데 그런 앞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한 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래시장 부서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동네 초입에 붐비는 곳 있잖아요. 목 좋다고 하는데 그런 데 설치해가지고 해야 돼요. 하고 부수하고 그 가가호 방문을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래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좋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존의 보수는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막 사인해주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도 보수가 가장 중요해요. 중도 보수. 중도 보수는 뭐냐면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남한테 세뇌가 돼 있는 사람이 거의 한 50%, 세뇌가 되지 않는 사람이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 자유마을에 대한 절절한 사연을 갖다가 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 국가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웬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인정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우리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자유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돈을 받아가면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좌파에게 매수당한 당하여 좌파로 넘어간 유권자 50%를 찾아와야 돼. 그럼 끝나버려. 지금 기존의 보수는 우리 건들 필요 없어요. 이제 사상전에 강해요. 사상전. 지금 말하는 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가지고 5분 내에 다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주민자치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과정을 쭉 이렇게 만든 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안 들어가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승만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100번 해도 그건 우리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심어놓은 직파 간첩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직파 간첩이 15만에서 150만이 됐다고 거예요. 민노총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교조 합하면 300만이라는 거예요. 300만. 그 300만 실제 진성 간첩이 빨갱이들이에요. 여러분 빨갱이가 보니까 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빨갱이 본색 딱 들면 옆에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는 절대 표를 안 드러냅니다. 생기고 똑같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생긴 놈도 많아요,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상전에 절대로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첩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됐다. 문재인이 간첩 맞아요. 3대 간첩 문재인이가. 1대 간첩이 김대중. 남노당이 뭔지 아세요? 남노당. 북한을 보고 노동당이라요. 노동당. 노동당 그 전당대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김대중이가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노당의 당수야. 남노당의 최고의 사령관이 빨갱이가 김대중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는 김일성이 이렇게 분류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년이 넘게 준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나라를 뒤엎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주시고